안녕하세요. 깊어가는 가을. 오랜만에 고양이 팟캐스트 제작단들이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오전에 우리 팟캐스트 제작진이 고양문화재단 1층에 있는 어울림 상영관에서 그날 누이어를 함께 관람해서요. 이 다큐멘터리는 우리 고양이 팟캐스트 제작단원 중 한 분이신 류미경 선생님께서 총괄 기획과 연출을 맡아 제작한 것으로 그 큰 의미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박수 쳐드릴까요? 축하드립니다. 감동적이었어요. 예, 퍼포먼스가 어쩜 그렇게 잘 스며들 수 있을까요? 예. 그날 누이어 2023년 3월에 독립운동가 권애라, 심영식, 신관빈, 임명의 여성 독립운동가를 다룬 다큐멘터리 시사회를 10월 23일 고양 어울림 상영관에서 가졌습니다. 그에 관련하여 우리 라디오 제작단들은 이야기꽃을 피웠는데요. 어떻게 보면 라디오 제작단을 하면서 목소리에 좀 집중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그날 누이어라고 하는 데까지 제가 좀 간 것 같아요. 제가 주로 무용을 하기 때문에 시각적인 거에 많이 집중을 했었는데 이 북소리를 들으면서 울림 그리고 3.1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이 되게 어려요. 학생도 많고 그래서 제가 이제 와서 다시 돌이켜 보니까 그렇게 어린 나이에 과연 나올 수 있는 용기는 어디에 생겼을까? 특히나 또 이게 2023년 올해 3월 올해 여성 독립운동가 4인에 선정된 분들을 주인공으로 좀 제가 한번 다뤄보다가 보니까 어떤 그 시대의 여성들이 지금의 나보다 훨씬 더 용감해서 그래서 제가 이게 제작하는 과정에서 놀란 것도 많이 있고 저를 또 돌아보는 계기도 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시사회를 가졌죠. 독립운동에 함께 동행해 주시는 여성분들 중에 임신을 하고서 그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그 나라는 빛나는 나라였으면 좋겠다는 그 열망과 열정이 제게도 좀 전달이 돼서 본의 아니게 오늘 아침 엉엉 울면서 조연쌤께서는 어떤 느낌이셨어요? 저는 오늘 다큐 영화 보고 막 유미경 선생님 그 역량에 너무 깜짝 놀래고 영화가 너무 짜임새가 있고 정말 그 시대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그 활동을 너무나 확연하게 알 수 있게 이렇게 잘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미디어 센터에서 이렇게 오래오래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드디어 감독으로까지 이렇게 영화 한 편이 나온다 그럴 때는 정말 그 출연진이며 그 편집하는 분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다 해내셨다는 게 너무 놀랍고 또 그 다큐 영화 자체가 막 정말 어디 내놔도 손색 없고 교육적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봐도 좋을 것 같고 해서 역시 한우물을 꾸준히 팔면 뭔가를 해낼 수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마치 나이테가 좀 넓어진 느낌이라 그럴까요? 그리고 또 협업의 진수. 그러니까 저는 오늘 딱 보고 나서 윤술이라는 단어가 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렇게 스며드는데 어떻게 각자가 저렇게 빛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이미지가 비주얼로 막 흘러가다가 갑자기 그 이미지가 빠지고 텍스트가 타이포그래피처럼 딱 타자치는 소리와 함께 들어가니까 그 소리에 오히려 더 집중하면서 좀 듣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그 순간에 있었던 게 영광이다. 40분이 하나도 지루하지가 않고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너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보게 되었고. 각색과 편집을 맡은 김정욱 감독의 음성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연 깊고 정쌓인 누시동산. 교문을 떠나는 우리의 심정. 기쁨과 애연한 느낌 없지 않다. 앞길이 결코 평탄치는 않으리. 사회는 무엇을 요구하며 누구를 찾고 있는가? 사회는 새 교육을 받은 새 일꾼을 요구한다. 네, 그 타이포하면서 음성으로 내용을 알리는 거는 정말 라디오 제작단이 활동의 역할이 컸어요.
저도 계속 보이잖아요. 그럼 피곤한데 사람 음성만 들리면서 글씨가 나왔을 때 주는 그 어떤 강도도 있더라고요. 네. 아날로그 감성을 막. 네, 맞아요. 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대한독립선언문, 여성독립선언문 이현주 대표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슬프고 억울하다. 우리 대한동포시여. 우리나라 이 반만년 문명 역사와 2천만 신성민족으로 삼천리 강토를 좋게 자존할 만하거늘 침략적 야심으로 세계의 공법 공리를 무시하는 저 일본이 추세적 만성으로 조국의 흥망 이해를 불고하는 협동하여 압박수단으로 형식에 불과한 합방을 성립하고. 네. 저는 이 자료를 조사를 하면서 1920년도 그때 여성들이 이거를 썼다는 거에 전 사실 굉장히 놀랐거든요. 3.1 독립선언서도 있지만 여성 독립선언서가 따로 있다는 것도 놀라웠고 그 시대 때 여성들이 얼마나 앞서간 생각과 그 조국을 잃은 어떤 그 슬픔들이 절절히 있고 교육도 많이 받고 뭔가 좀 하고 싶은 이 하소연의 이 소리들이 굉장히 아주 격렬하고 울림도 크고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한일 합방 당시 조선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김정욱 감독의 나레이션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선은 1392년부터 1910년까지 518년간 한반도에 존재한 왕조 국가였다. 국왕 밑으로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갖추고 양반 중심의 세습 신분제의 유교 문화가 팽배한 농업 중심 국가였다. 조선왕조 말기,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였고 고종은 굴욕적인 한일 합방을 체결, 조선은 일제 식민지가 된다. 당시 조선인들의 40%가 종이었고 식민지 지배하에 조선의 문맹률은 매우 높았다. 여성들은 자신의 권익이 없었다. 또한 제대로 된 이름조차도 없었다. 당시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던 여학생들의 상황이 어떠하였는지 배우들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누구인가? 난 여기에서 새 이름을 얻을 거야. 내 이름은 5월이, 6월이, 개똥이가 아니야. 내 이름도 말년이 종말이가 아니야. 여기 와서 세상에 눈을 떴어. 나의 권리가 무엇인지,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지. 나는 하나님이 뭔지 몰랐어. 넌 알았니? 우리들은 나는 천부 인권을 가졌대. 난 이제 제대로 된 이름이 있어. 넌 이름이 뭐야? 내 이름은 임명애야. 내 남편은 구세군 사령이야. 공부를 해야겠어. 이 세상을 더 알고 싶어. 사람은 하늘 아래 모두가 평등해. 하늘에 운행하는 해와 달과 별의 섭리를 깨닫고 싶어. 더 넓은 세상으로 달려가고 싶어. 나는 권혜라다. 나는 심영식이다. 나는 신권빈이다. 나는 임명애다. 사단법인 항일여성기념사업회 양혜경 대표님의 3.1 운동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성 독립 운동가들의 그 3.1 운동에 있어서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 어떤 선언문을 날른다든지 아니면 태극기를 만들어서 그걸 날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음에도 그러한 것은 전부 숨겨져 있죠. 그냥 유관순 저희는 이제 언니 뭐 이렇게 이제 배웠잖아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그 정도로 너무 이렇게 묻혀져 있죠. 그날 누이어 주인공인 권혜라, 신관빈, 심영식, 임명애 네 분의 역할을 하였던 배우들을 통하여 대한이 살았다라는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중이 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두 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산청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그 독립운동가를 만나고 있는 느낌이 그걸 보고 있는 동안에 어머 그 시대 그 사람을 직접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배우들의 연기가 참 훌륭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배우들에게 꼭 전달하고요. 그 밸런스 맞추기 좀 그게 좀 중요했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무용을 하다가 보니까 일본 순사들이 좀 한국 사람들을 좀 약간 압박하거나 저항하거나 이걸 어떻게 하면은 무대 무용처럼 한번 연출을 해볼까. 근데 배우들은 대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몸으로 퍼포먼스 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현장에서 했더니 또 되긴 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하니까 훨씬 지루하지 않고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네, 다행이네. 완전히 꽉 차여진 그런 영상이었어요. 팀원들께서 저를 격려해 주시니 정말 제가 이날은 인터뷰하면서 어깨가 으쓱 했어요. 저 여담이지만 대한독립 만세 거기 이제 중간중간에 막 배우들이 연기하고 막 두 손 올리고 만세 부르고 하잖아요. 네. 그 만세 소리하고 그 장면을 위해서 30분 내내 만세를 불렀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목이 쉬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촬영할 때 최대한으로 대한독립 만세 그것만 끊임없이 반복 이렇게 했었어요. 그 독립운동 그 서훈을 받은 분들이 여자는 3.6%밖에 안 된대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 여성들이 3.6%밖에 안 되는 여성만 참여한 게 아니라 더 많은 여성들이 참여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여자들은 뭐 여필 종부라는 그런 사상 때문에 그 감춰져 있지 않았나. 그리고 뭐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도 엄마가 뒤에서 계속 얼마나 많은 후원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화영 선생 같은 경우도 아내분이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뭐 아내로서 아니면 엄마로서 뭐 아니면은 그냥 이름 없는 그런 여자들이 많이 독립운동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들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죠. 제가 제작을 하면서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3분할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많은 다큐멘터리들이 역사적인 고증이나 그 역사가들의 인터뷰 같은 게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뤄져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평범하게 조금 입체적이지 않은 인터뷰 위주의 그 다큐멘터리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서 일단 소리에 좀 집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이게 미술과 퍼포먼스 하는 사람들이 그날을 좀 재현을 해주고 그러면서 현장 고증과 함께 배우들이 이것을 실제 연기로 하는 이런 세 가지 트랙을 어떻게 끌고 나가나 고민하던 차에 이것은 사실은 이렇게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는 게 현실에서 좀 일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만드는 일은 극영화를 전문으로 했던 사람하고 해야만 이것은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 김정욱 감독님하고 상의를 좀 하고 한 달 정도간의 시간을 가지고 서로 협의하고 상의하고 그다음에 또 비용 절감이라고 하는 그 숙제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 가장 효율적인 거. 그래서 8월 14, 15, 16일 3일 동안에 거의 뭐 잠자는 시간 8시간을 빼고 한여름에 아주 스파르타 강행군을 했어요. 뭐 그 덕분인지 또 영상도 또 어떻게 보면은 요소에 지루할 틈은 좀 없었지 않을까. 맞아요. 네. 또 캐스팅 해주신 김정욱 감독님의 역량이기도 하고 그 비슷하게 생긴 분들을 이제 뽑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렸었죠. 그러면 오늘은 이제 대담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여름 동안 수고하셔서 좋은 작품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감동 많이 받았고요. 얼마나 애쓰셨는지
딱 알겠더라고요. 제가 감히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네, 너무 애쓰셨다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드리고요. 정말 라디오 제작단을 하면서 음성의 중요함 제가 그런 것까지 배웠으니까 또 제작까지도 한번 도전을 해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고향의 라디오 팟캐스트 김수정 선생님의 음성으로 대한독립 여자선언서 전문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한여성독립선언서. 슬프고 억울하다. 우리 대한동포시여, 우리나라 이 반만년 문명 역사와 2천만 신성 민족으로 삼천리 강토를 좋게 자존할 만하거늘 침략적 야심으로 세계의 공법 공리를 무시하는 저 일본이 추세적 만성으로 조국의 흥망 이해를 불구하는 역적을 협동하여 압박수단으로 형식에 불과한 합방을 성립하고 재반 음독한 정치하에 우리 2천만 형제자매가 노예와 희생이 되어 청고에 씻지 못할 수욕을 받고 모진 목숨이 죽지 못하여 스스로 멸망할 함정에 갇혀서 하루가 1년 같은 지리한 세월이 10여 년을 지났으니 그동안 무한한 고통은 다 말할 것 없이 우리 동포의 마음속에 품은 비수로서 증거할 바로다. 필부 하몬에 5월 비상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수천만 장생의 억울 불평한 애소를 지공무사하신 상제께서 통촉하심이 없으리요. 고금에 없는 구주 대전란의 결국에 민본족 주의로 만국이 평화를 주창하는 금의를 당하여 감사하신 남자 사회에서 처처의 독립을 선언하고 독립만세의 한 소리에 엄동설한의 반도 강산이 양춘 화풍을 만나 만물이 소생할 시기가 이르렀으니 아무쪼록 용력 위에 1층의 용력을 더하고 열성 중에 1도의 열성을 더하여 유시유종하심을 혈성으로 기도하는 바우며 우리도 비록 규중에 생활하여 지식이 목매하고 신체가 연약한 아녀자의 무리나 국민됨은 일반이요 양심은 한 가지라. 용력이 절등하고 지식이 고명한 영웅달사도 뜻을 달하지 못하고 억울히 이 세상을 마친 자 허다하건만은 비록 지극히 몽매한 필부라도 성력이 극도에 달하면 반드시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은 소소한 천리라. 우리 여자회에서도 동서를 물론하고 후생의 모범될 만한 숙녀 현원이 허다하건만은 특별히 금일에 우리의 본받을 선생을 들어 말하면 서양 사파달이라 하는 나라에 살이라 하는 부인은 농가의 출생으로 아들 8을 낳아 국가에 바쳤더니 전장에 나가 승전은 하였으나 불행히 8 아들이 다 전망한지라 부인은 그 참혹한 소식을 듣고 조금도 슬퍼하지 아니하고 춤추며 노래하여 가라되 사파달 사파달아 내 너를 위하여 8 아들을 낳았다 하며 이태리의 메리아라 하는 부인은 총루 출신으로
이태리가 타국의 절제하에 있음을 붕괴인 여겨 재정 방침을 연구하며 청년 사상을 고취하여 백절불회하는 직위와 신출기몰하는 수단으로 마침내 독립전쟁을 개시하였으나 불행하여 열렬한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이 세상을 영별할 때 감은 눈을 다시 뜨고 제군아 국가라는 비장한 유언에 삼군의 격렬한 피가 일시에 끓어 죽기로서 맹서하여 이태리의 독립이 그날로 되었으며 우리나라 임난 때에 진주의 농계씨와 평양의 화월씨는 또한 화륙의 출신으로 용력이 무쌍한 적장 정정과 소섭을 죽여 국가를 다시 붙든 공이 두 분 선생의 힘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니 우리도 이러한 급한 때를 당하여 검나의 구습을 파괴하고 용감한 정신을 분발하여 이러한 여러 선생을 본받아 의리의 전신 갑주를 입고 실력의 방패와 열성의 비수를 잡고 유진 무태하는 신을 신고 일심으로 일어나면 지극히 자비하신 하나님이 하감하시고 우리나라 충혼 열백이 명명 중에 도우시고 세계 만국의 공론이 없지 아니할 것이니 우리는 하모자저할 것 없으며 두려워할 것도 없도다. 살아서 독립기 하에 활발한 신국민이 되어보고 죽어서 구천 지하에 이러한 여러 선생을 쫓아 수괴함이 없이 즐겁게 묘시는 것이 우리의 제일 의무가 아닌가. 간장에서 솟는 눈물과 충곡에서 나오는 단심으로써 우리 사랑하는 대한동포에게 엎드려 고하오니 동포여 때는 두 번 이르지 아니하고 일은 지나면 못하나니 속히 분발할지어다. 동포시여 대한독립 만세.